부분증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이면 도입 규칙, 이것을 사용하는 증명 하나를 예로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증명을 준비해 놨는데요. A면 B이다, 그리고 B면 C이다, 그러므로 A면 C이다. 굉장히 당연하죠. 누구나 이런 추론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피치 증명 시스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결론 A이면 C이다. A가 참이라면 C가 참이다. 즉 A를 가정한다면 그 가정으로부터 C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A를 가정해야 되는 겁니다. A를 가정한다. 가정이라는 것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가설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부분증명 끼워넣기를 하면은 여기 증명이 하나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가설부와 결론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부는 A, 결론부는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C를 어떻게 얻냐 하면요. 당연히 먼저 B를 얻죠. 어떻게 B를 얻냐? 여기 A라는 가설이 새로 추가됐죠. 이 증명자가 임의로 도입한 가설입니다. 하여튼 3번과 1번으로부터 4번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4번과 2번으로부터 5번을 얻을 수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B는 1과 3으로부터 화살표 소규칙을 적용하고 C는 2와 4로부터 화살표 소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 여기 이면 화살표라고 하는 결합자가 여기 지금 도입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제는 3에서 5에 이르는 그런 부분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규칙은 추론 규칙은 화살표 도입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게 이 부분 증명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B라고 쓰고 여기 1번과 3번으로부터 7번을 얻겠다. 추론 규칙은 당연히 화살표 소거가 될 텐데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 7번 라인을 얻는 현재 맥락은, 현재 컨텍스트는 이 컨텍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제들은 1번 혹은 2번 혹은 6번입니다. 3번, 4번, 5번은 7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부분 증명이에요. A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 하에 성립하는 것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7번에 쓸 수 없습니다. 부분 증명은 이미 끝난 거죠. 완료됐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약간 틀리게 했는데 7번 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제들은 1, 2, 6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1, 2, 6 그리고 3에서 5에 이르는 부분 증명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7번 라인은 지우죠. 그러니까 3에서 5에 이르는 부분 증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은 A를 가정하면 C를 얻었다 이겁니다. A이면 C란 얘기죠. 그러니까 6번 A이면 C 얻어지는 거죠. 좀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잘 보면은 1,3 여기다 2, 4 이 쉼표가 들어있지만 여기는 쉼표가 아니라 대시가 들어있습니다. 대시 3에서 5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일 3, 5 이러면 틀립니다. 이게 아니라 3-5입니다. 지우고 여기서 Shift하고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러면 줄겸사가 성공을 하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3에서 5에 이른다 그랬죠. 만일 여기서 내가 라인을 하나 추가했다. 그러면 이것이 자동으로 6으로 바뀌어입니다. 이걸 삭제한다면 다시 5로 바뀌어야겠죠. 이런 기능을 프루프 모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 증명을 에디팅 혹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추론 규칙은 부정 도입입니다. 새롭게 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정 도입을 써서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A이면 not A다. 이거 A가 거짓이겠죠. A가 참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not A다. 이렇게 되는 건데, 프루프 모드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은 먼저 부분 증명을 더하면은 안 됩니다. 더하면 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안 되고 부분 증명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5번, 6번 부분 증명은 필요 없으니까 포커스를 맞추고 부분 증명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4번 라인 not A를 얻기 위해서 먼저 A를 가정하고 모순을 유도합니다. A를 가정했는데 모순이 나왔다. 그러므로 not A다. 대충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를 프루프 모드에서는 피치 프루프 시스템에서는 부정 도입이라고 합니다. 전제는 2에서 3에 이르는 부분 증명이고요. 그래서 2-3 나왔고 추론 규칙은 부정 도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은 어떻게 유도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1번과) (2번으로부터) (3번이) 나오죠? 1과 아니지 여기죠. 1과 2로부터 3번이 나오는데 추론 규칙은 지금쯤이면 다 아시겠죠? 화살표 소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순은 어떻게 했죠? 모순은 당연히 하나의 명제와 그것의 부정을 전제로 하고 모순 도입에 의해서 얻을 수 있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 도입이라는 추론 규칙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식은 부정문이어야 합니다. 맨 앞에 부정결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추론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정결합자를 떼버린 나머지 부분, 즉 A를 가설로 하는 부분 증명을 하나 엽니다. 그 다음에 모순을 유도합니다. 모순은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면은 그건 그때그때 다르겠죠. 이 경우에는 모순을 얻기 위해서 간단하게 논리식 하나만 삽입하고 그리고 증명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하면 증명하고자 하는 논리식이 부정문일 때 not 이라고 하는 결합자로 시작할 때 not을 떼버린 나머지 부분을 가정하고 모순을 유도하여 우리가 원하던 그 논리식을 얻는 것, 이것이 부정 도입 추론 규칙입니다.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어떻게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서 부정 도입 규칙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추론 규칙과 굉장히 혼동하는 그런 추론 규칙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추론 규칙이 뭐냐 하면 바로 부정 소거입니다. 이것이 부정 소거 추론 규칙을 이용한 대표적인 아주 간단한 그런 이해입니다. 이거를 전체 검사하면은 당연히 틀리죠. 여기가 틀리죠. not 도입이 아니라 not 소거입니다.
됐죠? 부정 소거를 통해서 어떤 논리식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임의의 논리식을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 도입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식은 부정문이어야 합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논리식의 맨 앞에 부정 결합자가 있을 때 부정 도입 규칙을 써서 증명할 수 있죠. 여기는 결합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임의의 논리식이죠. 이런 논리식을 증명할 때 부정 소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면 그것의 부정을 가정하고 모순을 유도하는 거죠. 이 모순 유도하는 과정은 전에랑 거의 같습니다. 1번과 2번으로부터 3번을 얻는 거죠. 그리고 2번과 3번으로부터 4번 모순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정 소거 추론 규칙입니다. 부정 도입 추론 규칙과 구별하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증명은 부정 소거 규칙을 적용한 그런 증명이죠. 근데 만일 이 부분 증명 2에서 4에 이르는 부분 증명에 부정 소거가 아니라 부정 도입을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정 도입은 말이죠. 그 결과로서 뭘 얻냐 하면은 이 전제로 사용했던 부분 증명의 가설, 그 논리식 앞에 부정 결합자를 갖다 붙인 이걸 얻게 되어 있는 거죠. 맞는지 볼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다시 부정 도입을 부정 소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프루프 모드에서는 부정 소거 추론 규칙을 이러한 것을 부정 소거 추론 규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정의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8번 라인을 7번 라인으로부터 부정 소거를 통해서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거를 부정 소거라고 부르기도 해요. 10번과 11번에서 부정을 소거하고 이걸 얻었다. 그럼 이거를 부정 소거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프루프 모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프루프 모드에서는 이런 11에서 11을 얻는 것을 모순 도입이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책으로 공부하거나 다른 사람의 논문 같은 걸 읽을 때 저 이 프루프 모드하고 조금 용어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다 지우죠. 일단 다 지우고 저는 여기서 부정 소거라고 말을 하지만 이거를 또 규류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확히 규류법이죠.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의 부정을 가정하고 그로부터 모순을 유도한다. 이것이 바로 규류법입니다. 근데 그 proof by contradiction이라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 proof by contradiction, 부정 모순에 의한 증명이다 이런 얘기죠. 이 규류법하고 이 proof by contradiction을 같은 걸로 보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사실은 좀 다르죠. 이 규류법은 proof by contradiction 맞습니다. 모순을 유도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던 결론을 얻은 거죠. 그런데 부정 도입도 역시 proof by contradiction이죠. 부정 도입 추론 규칙은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부정문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부정 기호를 떼버린 논리식을 가정하고 모순을 유도해서 그 모순으로부터 결론을 얻는 거죠. 그것도 역시 proof by contradiction이죠. 그러니까
proof by contradiction에는 두 가지가 있죠. not 소거와 not 도입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not 도입은 하등 문제될 게 없고 not 소거는 규율법이라고 불러주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투론 규칙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논리 체계를 intuitionistic logic, 직관주의 논리라고 그렇게 부르죠.